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과 관련해 대체 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대를 병력 중심에서 첨단 장비와 무기 체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을 첨단 장비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공식 방문해 대한민국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방 외교를 추진합니다. 제3회 사우디 세계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고 사우디 국방부 장관과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도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공군사령관과 영구 공군참모총장을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과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대체 복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대 체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군 복무 기간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5일 청와대에서 미래 과학자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남성 청년들의 병역 문제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남성 청년들이 사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국방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기간을 지금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학기술 분야 대체 복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도 병무청과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대 체제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비, 무기 체계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병력도 전문가로 다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드론 전문 부대를 언급하면서 군대 내 연구 부대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가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구축함 3척을 즉각 급파해 우리 바다를 함께 지켰던 캐나다. 그로부터 75년 뒤 두 국가는 이제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안 장관은 의장 행사를 통해 퓨어 특임 장관을 환대했고 퓨어 특임 장관은 감사의 뜻을 담은 방명록을 남기며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오랜 우방으로서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며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과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점을 언급하며 체계 개발부터 후속 군수 지원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지원과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퓨어 특임 장관은 우리의 산업 역량과 후속 군수 지원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으로 양국 관계가 우방을 넘어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해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안 장관은 가장 먼저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3회 사우디 세계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40여 개 우리 기업의 전시 현장을 직접 살필 예정입니다. 이어 사우디 국방부 및 국가방위부 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중동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갑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중동 지역 방산 전시회 최초로 에어쇼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현지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지난 9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양국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도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공군의 공식 초청에 따라 사우디 군사 외교에 나섭니다. 손 총장은 현지 시간 6일 사우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해 공군 훈련 전담 조직인 AWC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8일에는 사우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우디 공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만나 대담을 진행합니다. 손 총장은 대담에서 KF-21과 LSAM 등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방 교류 증진과 연합훈련 확대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육군 2기갑여단이 혹한기 전술훈련으로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실전 같은 전투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사격부터 기동, 후방 지원까지 연계한 훈련으로 실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훈련장. 전차의 라이트만이 전장을 밝힙니다. 육군 2기갑여단이 훈련장과 작전지역 일대에서 혹한기 전술훈련을 이어가며 동계 전투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K1A2 전차 승무원들은 TCQC 사격과 전투 사격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팀워크와 전투 기량을 다졌습니다. 전차가 빠르게 기동하는 가운데 승무원들은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해 타격합니다. 부대는 81mm 박격포 사격으로 전방에 신속하게 화력 지원을 실시한 뒤 즉각적인 진지 변환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훈련은 사격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는 K200 장갑차와 K55A1 자주포가 투입돼 야간 기동 훈련이 이어졌고 군안 전차는 기동이 불가능해진 장갑차를 견인하며 전장 복원 절차를 점검합니다. 또 적의 화생방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량 사상자 관리와 전투력 복원 훈련 등 후방 지원 절차도 숙달됐습니다. 우리 맹호대들은 전차포 사격, 동계 재원 산출 훈련 등 혹한기 전술훈련을 통해 혹한의 전장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숙달하였으며 악조건 하에서도 적의 시공간적 중심으로 자유롭게 전장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로 호랑이의 맹렬한 기세로 완전 작전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단은 이번 혹한기 전술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전차 전력은 지상작전의 핵심 타격수단입니다. 육군 3기갑여단 불곰대대가 혹한 속에서도 전차 전투수행 능력 점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덮인 개활지를 가르며 전차가 힘차게 전진합니다. 육군 3기갑여단 불곰대대가 혹한기 전투수행 능력 점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1 이원 전차 등 기갑 전력이 참가해 실전과 같은 조건 속 기동과 전술 절차를 집중 숙달했습니다. 일렬로 정렬한 전차들이 지휘 신호에 맞춰 일제히 기동하며 제대 단위 협동 기동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기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고장 상황에 대비한 야전 정비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궤도와 주행 장치를 점검하고 직접 수리 절차를 수행하며 전투 지속 능력을 높였습니다. 산악 지형에서는 하차 전투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수신호에 따라 은밀히 기동하고 엄폐와 도하, 건물 진입까지 이어지는 근접 전투 절차를 반복 숙달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과 전투 사격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혹한 속에서도 전투 사격 절차를 정확히 술달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실전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임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한과 험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전차 기동. 육군 3기갑여단 불곰대대는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 가능한 기갑 전투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대대가 이번 달 2일부터 11일까지의 일정으로 강원도 동해안과 산악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전 요원들은 지난 3일과 4일 파도가 높고 위험한 구간인 기파대를 통과하는 훈련과 고무보트 장거리 항해 훈련, 해안 침투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5일부터는 강원도 일대에서 산악기동과 은거지 구축, 특수정찰 등 종합전술훈련을 비롯해 설상기동 숙달훈련을 이어갑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혹한기 훈련은 특전 요원들이 영하의 추위를 극복하고 극한의 작전 환경 속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겨울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신병 1325기가 연일 계속됐던 한파 속에서도 투철한 해병대 정신으로 극기주를 이겨내고 명예로운 정예 해병으로 탄생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에 영원한 해병 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신병들의 눈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굳건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6년 해병대 첫 수료식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입영한 신병들은 6주간 낯선 환경과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도 기초군사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실무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군대로 국가를 잘 수호할 거라고 믿고 임무 수행도 잘 할 거라고 믿어서 나가서 훌륭한 해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325기 해병대 신병 수료식에는 신병들의 가족과지인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새해 첫 정예 해병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에 입대하셔서 저도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해병으로 수료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해병의 길을 걷게 된 만큼 선배 해병들이 지켜온 명예를 계승해 어떤 임무도 끝까지 완수하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은 전국 각지의 해병대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참여자 전반이 신뢰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업계 및 관계자와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방사청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엔 언론과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와 국방기자단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가 구상하는 추진 방향을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 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를 주제로 설명하고 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 미국 현지에서 향년 104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하전 지사는 1921년 평양 출생으로 1938년 10월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이후 1941년 일본 유학 중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4월 국내로 유해를 봉안해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이하전 지사가 별세하면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설을 앞두고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20전비 장병과 군무원은 충남 서산시와 보령시 등 부대 인근 70여 개 마을을 방문해 준비한 설 선물 세트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육군 기계화학교 준사관단 임원진도 전남 한평군 소재 지체장애인 복지기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해군이 5일 진해기지 충무복지관 대강당에서 2026-1차 찾아가는 생명존중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재진부대 장병과 군무원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장병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밝고 활기찬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헤치며 내닫는 대열. 수색 대원들의 하루 일과는 이른 새벽 산악구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높은 산 깊은 물도 충천하는 사기와 기백으로 평지같이 내닫는 대원들의 모습은 믿어오기만 합니다. 이들이 아무 시름 걱정 없이 국방의 책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는 일은 우리들 모두가 나누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들 병사들이 아무 잡념 없이 오직 자기가 맡은 임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은 슬기롭게 뭉친 결의의 힘과 번영된 조국의 내일을 믿어 의심치 않은 정신적인 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수색대원들은 묵묵히 비무장지대를 수색 정찰하며 적의 침투를 철저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최전방 거칠은 사냐에서 밤낮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이 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의 자제들이며 누구를 위해 이 매서운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국력을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름 없는 산과 들을 넘나들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용사들, 이들이야말로 참된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졸면 죽는다는 절박한 구호 밑에 캄캄한 지리아에도 살을 여일 듯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숨이 막힐 듯 무더운 여름에도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적진을 경계해야 하는 이 수색대 용사들은 후방 국민들이 편히 잠들고 있는 이 깊은 밤중에도 이렇게 나라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굳건한 국방의 대열을 힘차게 밀고 또 밀고 나아갑시다. 기상정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새벽부터 해소되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동해상으로는 눈이 예상됩니다. 해안산지로는 강풍이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철원은 영하 1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사천은 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쉽겠으니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